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 시간 제목은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 지난 시간에 천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연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사들, 그죠? 여러분 그 의사들한테 여러분의 건강을 의뢰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증세가 있을 때 가능하면 약물은 적게 사용하면서 천연계 의사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작은 경험들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런 형편이 됐을 때 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은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부부하고 이제 방문을 가려고 승용차 중에서 이렇게 아주 큰 승용차, 미국에서 만든 차인데 그거 보고 뭐 팔콘 차라고 그러던가 했던 좀 큰 승용차인데 이렇게 차를 돌리다가 그 차 바퀴가 제 발등을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바퀴가 지나가는 순간에 너무 아파. 그 바퀴가 지나가자마자 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주저앉는 순간 발등이 그냥 이렇게 순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앉았는데 저를 친 분이 무조건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갑시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가죠. 혹시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르고 금이 갔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병원에 안 가면 어디 가서 부항이라도 뜨고 뭐 죽은 피라고 막 또 뽑아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얼음으로 돼요? 거기 얼음이 없는데 어디서 얼음 돼요? 제가 이제 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한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 가만히 구경만 하시고 병원 가자는 말 하지 말고 가만히 보시기만 하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제 손을 갖다가 그 상처에다 대고 이렇게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말 듣고 웃지 마세요. 저는 아기는 안 낳아봤지만 손을 처음에 갖다 댈 때 그렇게 아픕니다. 너무나 아파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너무 아파. 그러니까 웃지 말라고 했더니 왜 웃어요. 그만큼 아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몸을 아니까 처음에는 몹시 아프지만 저는 이제 세포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거든요. 몹시 아팠지, 놀랬지,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손으로 상처를 싹 쓰다듬어요. 이렇게 부었던 게 한 10분쯤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부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새파랗게 질렸던 피가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그 새파랗게 질린 피를 다 죽었다고 그러고 빼낸다고요. 그 죽은 피가 아니에요. 그 한 20분 이렇게 손으로 싹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었던 게 싹 내렸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딱 신으니까 이 사람이 놀래버려. 분 걸 봤었으니까. 아니 구두를 신어요. 그래요 이분이. 아니 지금 구두 신었지 않느냐고. 그때 이분이 저를 얼굴 쳐다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구두 신고서 그날 방문 가게로 되어 있던 그 시드니에서 저쪽에
거기 어디야? 스트라스필드? 거기가 아니고 우리 대학이 있는데 아본데일이라고 하는 그 한 2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 이제 방문을 가고 그날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재밌죠?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직원회를 소집했어요. 교회 직원회. 수요일 날인데 교회 직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직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다시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제 발을 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기록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여기 있죠. 그 고통스러운 기록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기록된 그 부분을 터치가 되면서 여기서 그 고통을 여기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로 치웠을 때의 상황이 다시 전개돼 버렸어요. 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직원회를 못하고 물 떠다가 발을 담그고 직원회 하려니까 안 돼.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직원회 다음으로 미룹시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에 발을 치웠지만 저 집 사람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저는 몸을 다치면 어지간한 건 식구들한테 말해요. 그냥 넘어가고 아무도 몰라. 다치는 것도. 근데 그날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순간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몸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다시 본래 처음에 다쳤던 상황이 딱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집이 2층인데 아픈 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서 집사람한테 나 오늘 차 한 대 쳤다고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다고 했더니 제 차를 친 사람이 집으로 전화를 해줬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용기가 없죠. 누굴 불러요? 먼저 가족을 불러.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갈까? 침을 맞을까? 부항을 뜰까?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을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통쾌하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는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73세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셨을 때인데 이렇게 뭐 선반에 있는 뭐를 의자 놓고 꺼내시다가 쓰러지면서 노인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뼈가 약하잖아요. 이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여기 입 제일 큰 뼈잖아요. 여기서까지. 여기가 골절이 됐는데 뭐 저는 출장 가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이렇게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더라고. 여기 와 보니까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할머니 수술에서 성공하면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공이 안 되면 이 할머니는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참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저희 형님한테 갔습니다. 형님, 어머니 수술하시다가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이번에 어머님을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저한테 맡길 마음 없느냐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동생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래요. 그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고 형님이 노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이번에 이 대수술을 하다가 수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뼈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여기다 인조뼈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뼈가 부러졌는데 왜 뼈를 드러내고 인조뼈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쭉 했더니 어머님이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저한테 맡겨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아유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어머님 수술을 좀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고 저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퇴원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조금 못마땅한 말씀을 그분이 한 말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말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제 각오가 뚜렷하니까 한참 있던 이분이 이래요. 생각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할머니 수술하시 마취를 하면 거의 깨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 같으면 그죠? 하자니 상황이 그런데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을 연구를 하면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아주 멋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퇴원시켜다가 집에다가 이제 모셔다 놓고 뭐 별로 해드린 거 없어요. 편안히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수발 다 들어 음식에서 대접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한 달 만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됐대 골절이 됐는데. 근데 수술해서 성공하면 평생 휠체어를 탄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나섰으니까 휠체어 안 타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스스로 걸어 다니시면서 한 6년 동안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 통증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역할대로 하면 통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본인이 통증을 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천연계 전체 속으로 뻗어나간다. 이게 제가 보는 영감의 서적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천연계 전체 속으로 뻗어나간다. 관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 분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의 작용이 거기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햇빛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천연계 전체 속으로 뻗어나간단 말은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마다의 그 부분까지도 이 치료하는 광선이 통과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가 부러졌을 때 가만 놔두면 몸 전체의 그 에너지가 이 상처 입은 곳으로 집중됩니다. 몸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여기 부러진 데를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돼, 지원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되게 해가지고 빨리 낫도록 몸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을 연구를 해야 돼요. 어때요? 이런 말 듣다 보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아깝죠? 이런 것 좀 알고 살면 참 좋겠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천연계 전체 속으로 뻗어나간다. 어떤 사람이 살을 베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천연의 힘은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천연계 세계란 말이에요. 천연계 세계인데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으면 즉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즉시 몸에서 착수에 임한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빨리 치료가 된다는 것, 또 어떻게 도와주면 몸이 회복하는데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죠.
그냥 갔다가 방에다 눕혀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회복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병은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된 노력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작용하시는 능력이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신체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하니까 무턱대고 그냥 약 아니면 병원이잖아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발전이 분명하지만 무조건 다 현대의학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는 식으로 살지 말고, 어떤 경우는 병원이 바쁘니까 집에서 내가 스스로 좀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대퇴골이 부러졌을 때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술이나 담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죠. 아까 대상포진 얘기했잖아요. 대상포진 환자는 어떻게 생활을 하면 몸이 빨리 대상포진이라는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를 데리고 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을 안 받아들이면 복잡하게 살아야 돼. 복잡하게 그거를 병을 치료하려다 보니까 많은 희생이 따라, 부작용이 따르고 또 고통이 따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뼈가 부러졌을 때 특별히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저런 호두 같은 견과류 같은 거를 환자들한테 잘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밀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균형지게 몸에서 부패되지 않도록 물과 음식을 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도와주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계의 능력이 상처 있고 약해진 곳을 위해 작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분은 위대한 치료자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좀 치료 좀 해줘야 되겠는데 자꾸 이 약물만 먹어야 되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은요, 약물을 최대한 줄이고 이 천연계의 의사들이라고 말하는 천연계 혜택을 가능하면 적용을 해주면 빨리 내 몸이 내 상처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아까 제가 발등을 다쳤을 때 이해가 되죠? 저희 어머님 대퇴골 부러졌을 때 이해가 되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아니, 사람이 무슨 동물도 아닌데 이 뼈를, 살을 다 발라내고 이 뼈를 드러내야 되니, 이게 상상을 해봐요. 제가 어떻게 그 상태로 그걸 제가 용납하겠어요. 그 퇴원해서 어머니 그렇게 한 달 만에 회복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이 세미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여기 이게 게스트룸인데 손님방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샤워하잖아요. 그죠? 그 방에 만약에 걸음을 잘 못 걷는 환자가 와도 문턱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짓는 그 재료 파는 데 가서 그 나무를 한 20만 원, 하여튼 재료가 한 20만 원 들여서 제가 했는데 훌륭하지요. 예. 그 환자가 문턱이 없어도 마음대로 방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아늑한 느낌이 있어야지. 화장실이 아늑하잖아요. 저 거기서 자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냄새도 좋고 아늑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갖춰주면서 그게 환자가 빨리 낫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에 의해서 환자가 빨리 낫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 빨리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나무를 자르는 이 기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정신 넣었어요. 뭐 그걸 이렇게 들으면 한 40kg 정도 이렇게 돼요. 무거워요. 사이즈가 좀 큰 놈이기 때문에 같은 기가 아니에요. 무거워요. 그거를
들고 이 계단에 내려가다가 계단에 물이 뿌려져 있었는데 제가 미끄러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쓰레빠 밑에 반들반들한 쓰레빠를 신고 이 사람들이요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제대로 운동화도 신고 긴 옷도 그때 반바지 입고 더운다나 더우니까 그 기계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미끄러지면서 그 쇳덩어리를 안고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계단이 이렇게 날섰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이 대퇴골을 딱 찍혔어요. 근데 제가 뼈가 약했으면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을까요? 지금도 아직도 아픕니다. 이렇게 누르면 타박상 입어가지고 뼈가 안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정갱이를 이 쇳덩어리로 이렇게 긁으면서 살이 갈라졌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살이. 이 정갱이 뼈가 이 살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그 너무나 길게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자로 잡았더니 정확하게 7cm야. 7cm.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꼬매야죠. 그런 상황에서 안 꼬맨다는 사람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제 몸을 아니까 저는 몸을 조금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다루는 어떻게 보면 거칠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한테 야 데일밴드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올리브 오일로 조금 이렇게 닦아내고 그러고서 데일밴드로 이렇게 살이 벌어졌으니까 살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데일밴드 두 개인가 세 개를 붙였어요. 참 무식하죠. 그죠? 무식하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골덴실이라고 아십니까? 골덴실. 그 상처 가에다가 살짝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골덴실을 조금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뿌려줬어요. 지금 싹 나서가지고 여기 보세요. 상처 있죠? 7cm 갈라져 뼈가 보이는 정도로 갈라졌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지키는 의사가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러분이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들어요. 네, 병원 없어 그렇게 하는 거지. 정확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시되 너무 그렇게 남용하지 말고 약물도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너무 약물을 남용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저렇게 너무 의존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았어요. 아니 감기 가지고 왜 병원에 갑니까? 감기 가지고 물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병원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또 오염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죠?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리면 병원에 가면 딴 사람한테 감기 옮겨줄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해결하시라고요. 집에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대전에서 살 때 겨울이 되면은 저는 이제 조깅을 운동하러 나가도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 나가거든요. 일찍이 새벽에 나가면 캄캄해요. 해가 안 뜨기 때문에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근데 운동장을 뛰다가 벽돌을 밟았는지 나무떼기를 밟았는지 이게 이렇게 접질러지면서 심하게 접질릴 때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지직 소리가 나요. 우지직 소리가. 네, 우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접질렀는데 그래가지고 팍 쓰러졌죠. 근데 몹시 아파요. 그래 앉아가지고 팔이 이렇게 막 붓더라고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또 싹 부기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시 저는 또 운동장을 뛰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왜 운동장을 뛰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 뛰고 이제 들어왔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거뜬하게 해결되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자꾸 이 통증이 오더라고요. 저는 절대 얼음덩어리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그 자꾸 여러 날 다른 데는 제가 운동하다 접질리고 삔 거 집사람 절대 몰라요. 제가 말 않고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해결해버리고 운동을 하고 들어오니까 10번 뛰었는지 2번 뛰었는지 집사람 몰라요. 식구들 전혀 몰라요. 제가 말 안 하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네. 그렇게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 날 가고 열흘이 가고 이러니까 안 나. 근데 제가 그때 호주에 출장이 일정이 잡혀 있는데 호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낫겠지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집사람이 자꾸 관심이 가니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고 그래요. 좀 싫지만 또 집사람의 그 좀 말도 좀 들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가자고.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이 발등에서 중간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약간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쪽에 여기 뼈가 사람마다 다 좀 튀어나왔어요. 요 뼈가 똑 부러졌더라고요. 사진 찍으니까 똑 부러져가지고 본체 뼈하고 부러진 뼈하고 약간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러더니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다 쇠를 박아가지고 이 부러진 뼈를 이렇게 밀어서 원뼈에다 이걸 이렇게 밀어줘야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술하자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요거 쇠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있어 그런데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득 하도 안 되니까 제가 공주 의료원으로 갔거든요. 원장님을 부르더라고요. 원장님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저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그거 수술 안 하면 뼈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웃었죠. 아닙니다. 반드시 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미안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호주로 그냥 가버렸어요. 아프지만. 호주 가서 바쁜 일정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병원에서 나서 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음식을 함부로 먹고 여러분들이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신체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처럼 하다가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몸이 요구하는 생활을 제가 살아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몸이 알아서 치료하는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스스로 몸이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몸이 왜 고달파? 더 쉽죠. 더 쉽죠. 몸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죠. 또 한마디 더 할게요. 무식한 이야기 또 한번 할게요. 이 경험 얘기처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제일 포근하고 따뜻하게 사는데요. 여기는 물도 공짜고 나무도 공짜예요. 여기는 연료비가 안 들어요. 겨울에 이 큰 집이 아래 우측이 따뜻합니다. 아주. 근데 나무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뭐 노동을 못 하니까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럼 죽은 나무 잘라가지고 저 산꼭대기에서 나무 하나 자르면 수십 번 던져가지고 집에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저 우리 딸하고 산에 나무 하러 갔어요. 근데 가랑잎이 다 덮여 있는데 저 북향인데 그 밑에 얼음이 얼었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나무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제가 이렇게 경사진 산에 섰다가 뒤로 벌렁 쓰러지면서 나무로 제가 쓰러지면서 이 갈비를 딱 쳤어요. 근데 갈비가 다 부러지지 않고 다행히 하나만 딱 부러졌습니다. 하나만. 근데 여러분 갈비가 부러지면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집사님, 그렇죠. 갈비 부러졌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뭔가 하면 기침 나올 때. 와, 그때는 막 어떻게 막 정서가 불안해져.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침 나올 때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여기 유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가서 병원 가서 원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좀 복대 좀 하나 좀 주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니 좀 쓰러져 갈비를 좀 다친 것 같은데 복대 좀 하나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아주 안 좋은 인상하시더라고요. 복대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달라니까 15,000원 가지고 복대 하나 사왔어요. 복대 하나 두르고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참 불편해. 그래서 여기 마침 오신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다. 그때 좀 갈비에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네. 집사님이 아니신가?
어떤 집사님이 갈비를 다친 분이 있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3개월 동안 드러누워 있었다고 얘기를 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3개월 동안 누워 있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드러누워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일하면서 낫겠습니다. 그래서요. 뭐 하면서 낫겠다고요? 일하면서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저 경운기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힘이 요구되는 그 작업입니다.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서 버렸어요. 뭐 한 보름도 안 걸리죠. 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천연교 전체 속으로 뻗어나간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치료하시는 능력의 작용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건데 세상은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로 다 치우치는 거죠. 인본주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물론 사상. 뭐를 먹어야 돼, 뭐를 발라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생리학적으로 이걸 아니까 제 몸에 대하여 제가 의사가 돼야지. 이 말 들으니까 어때요? 내 몸에 대하여 내가 의사가 돼야 된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잘 알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몸뚱어리를 여러분이 의사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지혜를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지키는 의사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지키는 의사만 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을 알게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도와줄 때 원인으로 접근하니까 병이 빨리 낫는 것입니다. 원인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인천서 그 신포동이라고 하는 데서 사는 적이 있었는데 몇 년.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교회 안 다닐 때인데 거기 동방극장이라고 있어요. 동방극장 신포동에. 그 극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별로 이렇게 뭐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오더니 뭐 자기 친구가 올랑 갔다 왔는데 뭐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돈 좀 조금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그 올림푸스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쪽을 이렇게 맴도는 그 미야마치 소굴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미야마치 소굴. 그 이제 뭐 제가 원래 좀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쉽게 돈 얼마를 줬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극장만 갔다 나오면 나올 때 지키고 있다가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한두 번 주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더니 이 여러 사람이 저를 한 번은 그 동방극장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상황 보니까 상황이 영 너무 안 좋아요. 그 중에서 조금 좀 그 주먹이 세다 하는 사람을 제가 딱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때릴 때는 조금 이렇게 이제 피해가면서 이제 맞고 있었어요.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뺑 둘러서 여러 사람이 한 5명이 저를 때리는데 제가 아무래도 제가 손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기로 작정하고서 이렇게 이제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좀 맷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군대에서 빠따 10대를 맞아도 저는 끄떡없이 맞는 사람이 뭐 떼굴떼굴 둥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때려도 다운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막 쇠 의자를 들더니 그 의자를 나를 막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요.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단 옆차로 제가 그 벽에 붙어있는 대형 유리를 딱 찼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 그 대형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소리가 큰 소리를 얘들이 들으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 직장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아이들인데 그러더니 저를 이제 때리던 게 딱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대여섯 명이 때리는데 제가 아무리 뭐 몸을 피한다 그래도 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코뼈를 맞아가지고 코뼈가 바싹 부스러졌었다고요. 내가 만져도 바시락바시락하게 이게 부스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때는 교회 다닐 때도 아닌데 이런 거 모를 때인데 병원에 안 갔어요.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때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더니 야, 너 달리 봤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와서 막 간호해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때릴 때는 경찰서 갈 각오하고 때렸다는 게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신고하면 경찰서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신고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찾아보더니 아주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따가 이제 서울로 가는데 와 역시 그런 그 세계는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뭐 그냥 아주 거창하게 막 회식도 해주려고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모르죠. 돈 처음에 달라고 할 때부터 알아가지고 몇 번 주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한 번 안 줬더니 그거 섭섭하다고 저한테 이제 손을 봐주는 거예요. 그때 이 코뼈가 완전히 바스러져 가지고 아삭아삭 했는데 지금 어때요? 보기 싫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생리적으로 좀 생략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어지간한 거는 병원에 가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제 경험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내 몸이 요구하는 생활을 살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몸이 다 병을 스스로 고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할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강의 제목은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을 연구하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생리학입니다. 생리학. 생리학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는 의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지킬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을 끼치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준비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